캘리포니아의 환경 담당자들이 최근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또 하나의 심각한 보고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불가사리 쇠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가사리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이상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다소 어려운 질문처럼 들리지만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기준은 각자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의 일부분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면 그것은 곧 이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생물들을 본 경험이 있다면 웬만한 것은 그리 쉽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떠올리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기괴한 존재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제가 최근에 발견된 가장 기묘한 20가지 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위. 문어덤보. 문어덤보는 마치 어린이 동화책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커다란 귀처럼 퍼덕이는 지느러미와 동그랗고 말랑말랑한 몸 때문에 디즈니 영화 속 날아다니는 코끼리 덤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하늘을 나는 대신 이 작은 문어는 차갑고 압도적인 어둠 속 심해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떠다닙니다. 문어덤보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희귀성입니다. 워낙 깊은 곳에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발견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심해 탐사 로봇에 의해 영상에 잡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해양 생물학자들과 팬들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늘 즐겁게 떠다니는 듯한 모습이 특별한 감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보통 약 3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워낙 깊은 곳에만 살기 때문에 영상으로 담기조차 쉽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생물들은 심해의 압력에 맞게 몸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괴생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블로피시라는 생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 수명도 짧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기회는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 문어덤보는 비록 날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기묘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빠른 속도로 약육강식이 펼쳐지는 바닷속에서 이 작은 문어는 자연 속의 온순하고 독특하면서도 조용히 경이로운 존재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위. 심해 블록. 과학자들은 늘 바다를 탐사하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생명체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심해 블롭입니다. 이 생물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도 심해를 탐사하던 로봇 덕분에 발견될 수 있었죠. 그 독특한 외형 때문에 차분한 젤리라고도 불리는데 바닥에 닷처럼 고정된 듯 보이는 긴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촉수는 블롭이 움직일 때 마치 열기구가 바람에 흔들리듯 유연하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묘한데 동시에 이 생물은 심해가 얼마나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공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체들이 끝없이 깊은 바닷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18위. 호박개구리. 우리가 어떤 동물을 떠올릴 때 흔히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라 하면 개굴개굴 울고 멀리 점프해서 이동한다는 걸 누구나 알죠. 그런데 호박개구리는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이 개구리는 크기가 사탕스키틀 한 알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점프를 하면 몸의 균형을 잃고 배를 위로 드러내거나 옆으로, 심지어는 등을 대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특성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멸종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개구리는 지금도 잘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묘함을 보여줍니다. 호박개구리는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17위. 메뚜기. 혹시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종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바로 스트렐이라는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는 워낙 희귀해서 이번 발견 전까지 가장 비슷한 것이 목격된 게 무려 196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 발견은 곧 이 생물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잎에서 잎으로 옮겨다니며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식에 매우 기뻐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생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메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발견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재발견은 더욱 의미가 크고 앞으로 이 생물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위. 검은배 랜턴상어. 날개 지느러미 상어라고도 불리는 이 독특한 상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상어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몸이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생물 발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생물들이 몸을 스스로 빛내어 다양한 목적을 이루는 특별한 진화적 능력입니다. 어떤 생물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또 어떤 생물은 길을 찾기 위해, 또 어떤 경우는 포식자를 놀라게 하기 위해 몸을 밝히곤 합니다. 검은배 랜턴 상어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심해에 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며 이동합니다. 크기는 보통 1m 정도로 크지 않지만 빛을 활용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오히려 기습 공격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먹잇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불시에 공격을 당하게 되며 심지어는 다른 상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은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 상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15위. 사이키델릭 개구리 물고기. 이 생물은 이름 그대로 온몸에 사이키델릭한 무늬가 퍼져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몽환적이고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얼굴 구조와 시력입니다. 얼굴이 납작하게 생겨서 그런지 이 물고기의 시야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환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쪽을 아주 똑바로 보고 있는 셈이죠. 즉,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괴하고 어지럽게 느껴지지만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또렷하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도, 능력도 그야말로 특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생물입니다. 14위. 드래곤 뱀. 뱀은 원래도 예상을 뛰어넘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괴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뱀의 몸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거칠고 단단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을 날거나 불을 뿜는 건 아니지만 그 외형만큼은 전설 속 용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뱀들이 매우 은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 그나마도 자주 움직이지 않고 먹이를 찾거나 은신처를 옮길 때에만 나타납니다. 만약 실제 용이 존재했다면 세상을 활보했겠지만 이 드래곤 뱀은 정반대로 조용히 숨어 사는 은둔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 뱀파이어 오징어. 이제 심해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생물 중 하나인 뱀파이어 오징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하실 텐데요. 사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보통 약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형입니다. 팔 사이를 감싸는 망토 같은 조직을 펼치면 정말 공포스럽게 보이죠. 팔 안쪽에는 갈고리 같은 돌기가 있어서 먹이를 잡아채고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이 오징어는 진짜 오징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어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독립된 분류군에 속해 있는 오징어와 문어의 중간쯤 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명은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정도예요.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 눈이라고 불리는 죽은 플랑크톤, 배설물, 점액 같은 심해의 부유물을 모아 먹고 삽니다. 긴 촉수를 뻗어 끈끈한 점액으로 이 찌꺼기들을 모은 뒤 입으로 가져와 삼키는 방식이죠. 또한 일반 오징어처럼 먹물을 뿜지 않고 대신 푸른 빛을 내는 점액 덩어리를 분출해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더 섬뜩한 인상을 줍니다. 결국 뱀파이어 오징어는 겉보기와 달리 느리고 연약한 심해 생물이지만 그 모습만큼은 충분히 악몽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12위. 이티 해면. 이번에 소개할 생물은 영화 속 외계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티 해면입니다. 겉모습이 둥글게 생겼고 윗부분에는 커다란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서 정말 이티의 얼굴을 연상케 합니다. 이 해면은 유리 해면류에 속하는데 그 뼈대가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유리처럼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의 침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구조가 해면의 몸을 지탱해주고 동시에 포식자들이 먹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예술작품처럼 투명하고 섬세한 모양 덕분에 더욱 독특해 보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 해면이 조류를 따라 고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즉, 물속의 흐름을 따라 몸의 방향을 바꿔가며 먹이를 더 잘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 때문에 더욱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 해면은 2020년에 세계 해양종 등록소에서 그 해에 발견된 가장 주목할 만한 10대 신종 해양 생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생물입니다. 11위, 산타크루즈 거북. 거북이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혹적인 생물이지만 이번에 소개할 산타크루즈 거북은 더욱 특별합니다.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갈라파고스 제도는 워낙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찰스 다윈조차도 이곳의 진화 양상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독특한 생태계가 자리 잡은 곳이죠. 산타크루즈 거북은 기존에 알려진 거북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희귀한 장소에서 여전히 새로운 종이 발견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개체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게 신기하다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또한 이 거북의 특별한 점은 최대 6개월 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버티며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산타크루즈 거북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경이로운 자연과 진화의 비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10위. 돔껍질 육지달팽이. 이번에 소개할 생물은 그야말로 기괴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돔껍질 육지달팽이입니다. 겉모습부터가 놀라운데요. 이 달팽이는 투명한 껍질과 반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달팽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서식지도 독특합니다. 이 달팽이는 지하 1000m 정도 깊이에 위치한 동굴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크로아티아의 특정 동굴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워낙 깊고 어두운 곳이다 보니 탐사조차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달팽이는 눈이 아예 없습니다. 빛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눈이라는 기관 자체가 퇴화된 것이죠. 그래서 껍질이 투명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움직임은 더 놀랍습니다. 이 달팽이는 일주일 동안 몇 센티미터밖에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느립니다. 게다가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고 합니다. 정말 급할 게 전혀 없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특성 덕분에 돔껍질 육지달팽이는 우리가 아는 달팽이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존재로 꼽힙니다. 9위. 고블린 상어. 이제 소개할 고블린 상어는 아마도 지금까지 등장한 생물들 중에서도 가장 기괴한 외모를 가진 생물일 겁니다. 먼저 고블린 상어는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뜻인데요. 무려 수천만 년 이상을 살아남으며 수많은 멸종 사건조차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생물입니다. 겉모습에서 가장 섬뜩한 특징은 바로 입입니다. 평소에는 주둥이 속에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입이 앞으로 튀어나오듯 확장되어 상대를 물어버립니다. 마치 영화 속 외계 괴물, 에일리언의 상징적인 이중턱을 떠올리게 하죠. 실제로 그 괴물의 디자인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고블린 상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사냥 방식은 다른 상어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블린 상어는 과학자들에게도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상한 방식으로 진화했을까라는 질문이 아직까지 명확히 풀리지 않은 거죠. 게다가 그 외형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른 상어들조차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고블린 상어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은 생물이 아니라 심해의 괴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위. 얼음벌레. 이번에 소개할 생물은 이름만 들어도 오싹한데요. 바로 얼음벌레입니다. 이들은 믿기 어렵게도 실제로 빙하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빙하뿐 아니라 눈밭, 눈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등 극도로 추운 곳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그야말로 차가운 환경에 특화된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얼음벌레가 섭씨 0도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도 거뜬히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라면 얼어 죽을 환경인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적합한 삶의 터전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주된 먹이는 조류와 박테리아입니다. 일부 조류는 실제로 빙하 표면에서 자라기도 하고 박테리아는 여러 눈 덮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먹거리를 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이 독특한 생물을 기념하는 축제까지 열릴 정도라고 하네요.
차가운 얼음 속에서만 살아가는 작은 생물이 사람들에게까지 특별한 의미가 된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7위. 유리개구리. 앞에서 투명한 달팽이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투명한 개구리, 바로 유리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몸의 상당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무려 몸의 61%까지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존 전략 때문입니다. 유리개구리는 주로 나뭇잎 위에서 잠을 자는데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 마치 잎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포식자들이 눈앞에 개구리가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위장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에서도 활용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구리 해부 실습이 흔했지만 학생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유리개구리는 이미 속이 다 비쳐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해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개구리를 관찰하면서 장기와 뼈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결국 유리개구리는 그 자체로도 신비롭지만 인간에게는 학습과 연구에 유용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6위. 용암 도마뱀. 이름만 들으면 마치 용암 속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도마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암 도마뱀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도마뱀으로 생존을 위해 아주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위장 능력입니다. 이 도마뱀은 주변 환경에 맞춰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특히 용암지대의 바위들과 비슷한 색으로 변해 포식자의 눈을 피합니다. 이미 몸 자체가 돌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색깔 변화와 합쳐지면 거의 완벽한 위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도마뱀은 포식자가 꼬리를 잡으면 스스로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칩니다. 잘린 꼬리는 그대로 남아 꿈틀거리며 포식자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 도마뱀은 몸을 숨겨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꼬리는 다시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특이하고 기괴한 방식이지만 결국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죠. 5위. 좀비 불가사리. 이번에 소개할 생물은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좀비 불가사리입니다. 보통 불가사리는 재생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팔 하나를 잃어도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웬만한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좀비 불가사리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특정한 질병에 감염되면 몸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면서 팔이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팔이 떨어져 나간 뒤에도 마치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따로 움직이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죠. 불가사리의 본체는 이미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부가 따로 움직이니 사람들이 좀비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현상을 두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질병은 불가사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람에게는 전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좀비 세상으로 몰락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계에서 이렇게 좀비화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꽤 섬뜩합니다. 불가사리뿐 아니라 곤충 중 일부도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 좀비 불가사리는 단순히 기괴한 생물이 아니라 자연이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 드래곤 물고기. 이번에 소개할 생물은 이름부터 강렬한 드래곤 물고기입니다. 사실 드래곤 물고기라는 이름은 특정 한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여러 물고기들을 통칭하는 이름인데요. 겉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개체는 비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개체는 비늘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색깔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점에서 실제 전설 속의 용처럼 정해진 모습이 없는 셈이죠. 이 물고기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길게 튀어나온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이빨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섬뜩한 인상을 줍니다. 전설 속 용과는 다르지만 그 괴상한 모습 때문에 충분히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얻을만 합니다. 둘째, 이들은 눈에서 붉은 빛을 낸다는 겁니다. 붉은 발광은 사냥에 유리한 특성을 주는데 먹잇감을 더 잘 찾고 기습하기 위해 이런 능력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두운 심해 속에서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작은 물고기라니 상상만 해도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크기는 작지만 외형과 능력만큼은 심해의 작은 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3위. 지옥개미. 이제 소개할 생물은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지옥개미입니다. 이 개미는 현재 우리가 아는 개미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하고 섬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턱 큰 이빨 하악골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개미는 좌우로 움직이며 집게처럼 먹이를 물지만 지옥개미는 위아래로 닫히는 곡선형 턱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머리 위쪽에는 뿔처럼 생긴 돌기가 하나 더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 이 개미는 마치 곰덧처럼 위턱의 뿔과 아래턱 사이에 먹이를 끼워서 잡아버렸습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 덕분에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을 거라 추정됩니다. 이 사실은 미얀마에서 발견된 호박엠버 화석 덕분에 확인됐습니다. 그 속에 갇힌 지옥개미가 실제로 한 애벌레를 공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사냥의 순간이 수천만 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 화석을 통해 지옥개미가 약 9,900만 년 전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초기 개미 중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미들과는 전혀 다른 진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처럼 지옥개미는 단순히 오래된 개미가 아니라 고대 생태계의 신비와 공포를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2위, 유리문어. 이번에 소개할 생물은 심해의 신비로운 존재, 유리문어입니다. 이름처럼 이 문어는 거의 완전히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 장기나 신경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몸은 단순히 기묘한 특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유리문어가 사는 곳은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심해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둠 속에서 포식자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몸이 투명하면 주변 환경에 완전히 녹아들어 존재 자체를 숨길 수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유리문어는 심해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에게는 큰 난관이 됩니다. 워낙 찾기가 힘들고 발견 사례도 적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가장 연구가 부족한 문어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겉모습만 보면 유령처럼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그야말로 심해의 투명한 유령 같은 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위, 티티 원숭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생물은 아주 독특한 꼬리를 가진 티티 원숭이입니다. 겉모습부터 다른 원숭이들과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꼬리 모양이 유난히 독특하고 털 색깔 패턴 역시 일반적인 원숭이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조금 낯설고 이질적인 인상을 주죠. 티티 원숭이는 신세계 원숭이 계열에 속합니다. 이는 남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들로 구세계 원숭이 아프리카 아시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꼬리는 단순한 균형 잡기 용도가 아니라 마치 다섯 번째 팔처럼 사물을 붙잡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무 위에서 생활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또 하나의 매력은 사회성입니다. 티티 원숭이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며 서로 꼬리를 감거나 털을 골라주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외형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특별한 매력이 있는 원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티티 원숭이는 단순히 생김새 때문에 기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진화와 사회성을 통해 특별한 존재가 된 원숭이입니다.